오늘 아침 머리 감고 배수구를 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 않으셨나요? 정수리가 훤히 드러나 보이는 것 같고 머리를 감는 일조차 두려워지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경력의 피부과 전문의 김종혁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한국 여성 3명 중 1명은 심각한 탈모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그냥 나이 든 거지 라며 체념하고 있죠. 하지만 40년간 수많은 탈모 환자를 진료해온 의사로서 단언합니다. 여성 탈모는 숙명이 아닌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성 탈모의 진짜 원인부터 탈모를 막는 올바른 샴푸법, 식단, 두피 마사지 루틴까지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탈모 예방의 모든 방법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제 여성 탈모의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왜 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빠지는 걸까요?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입니다. 특히 50대 이상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 급격한 탈모 변화를 경험하시죠. 머리카락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의 정체성과 자신감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울 속에서 점점 드러나는 두피를 보는 순간 마치 자신의 젊음과 매력이 함께 빠져나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탈모는 절대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습니다. 분명한 원인이 있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탈모의 원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여성 탈모의 숨은 주범입니다. 그동안 잘못 알려진 상식과 달리 여성 탈모는 단순히 나이 들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명확한 원인이 있죠. 첫째, 여성 호르몬 감소가 모발 건강을 망가뜨립니다.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호르몬의 변화입니다. 특히 폐경기 전후로 찾아오는 여성 호르몬의 급격한 감소가 모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제 남편은 60대인데도 머리숱이 그대로인데 저는 왜 이렇게 빠지는 거죠?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바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 때문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여성의 모발 성장 주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이 호르몬이 충분할 때는 성장기가 길게 유지되어 모발이 충분히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급격히 감소하면서 모발 뿌리가 위축되고 모발의 성장기가 짧아집니다. 결과적으로 모발은 점점 가늘어지고 충분히 자라기도 전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모발 뿌리가 점점 작아지면서 건강한 모발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커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에스트로겐이 감소하면서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력이 커진다는 점입니다. 여성에게도 소량의 남성 호르몬은 있기 마련인데 이 호르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일반적으로 남성에게 흔했던 남성형 탈모 패턴이 여성에게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폐경 이후 여성들이 정수리나 M자 이마 형태의 탈모를 겪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 같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로 남성형 탈모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머리카락 뿌리에 있는 특별한 물질이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탈모를 더 빠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병원에서는 이런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줄이는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르몬만이 유일한 원인은 아닙니다.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이 불을 지피는 역할을 합니다. 셋째, 잘못된 머리 관리가 탈모를 악화시킵니다. 하루에 여러 번 머리를 감거나 너무 뜨거운 물로 감는 것, 강한 성분의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모두 두피에 해롭습니다. 특히 염색이나 파마를 자주 하는 분들은 화학 성분으로 인해 모발과 두피가 상하게 됩니다. 선생님, 저는 머리를 매일 2번씩 감아요. 깨끗해야 머리카락이 잘 자랄 것 같아서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반대입니다.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사라져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넷째, 스트레스가 머리카락을 빠지게 합니다. 스트레스가 탈모의 큰 원인이라는 점 아시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물질이 나오는데 이것이 모발 성장을 방해합니다. 실제로 큰 충격이나 스트레스 후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갑자기 머리가 많이 빠지는 휴지기 탈모를 경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째, 영양 부족이 모발 성장을 막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단백질, 철분, 아연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특히 급격한 다이어트나 불규칙한 식사는 탈모의 지름길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진다고 해서 영양제만 열심히 먹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요? 이런 질문도 많이 받습니다. 영양소는 중요하지만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영양분도 모발까지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두피 혈액순환 장애가 원인입니다. 두피 혈액순환 장애는 여성 탈모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이 좁아지듯 두피의 혈관도 점점 좁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 뿌리까지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지 못합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지 않으면 두피가 차갑고 딱딱해지는데 이런 환경에서는 머리카락이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머리가 자주 차갑게 느껴진다면 두피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라고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두피를 만졌을 때 차갑거나 두통이 자주 있거나 목덜미가 뻣뻣하다면 두피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세도 두피 혈액순환에 영향을 미칩니다. 종일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목을 구부정하게 하고 있으면 두피로 가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오래 보는 생활 습관은 두피 혈액순환에 매우 좋지 않습니다. 일곱째, 두피 염증이 탈모로 이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탈모의 원인이 바로 두피 염증입니다. 비듬, 가려움, 붉은 반점, 두피 통증 같은 증상이 있다면 두피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관리를 해도 모발이 건강하게 자라기 어렵습니다. 두피 염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잘못된 샴푸 사용, 스트레스, 호르몬 불균형, 음식 알레르기 등이 모두 두피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두피가 더 민감해지는 경향이 있어 작은 자극에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두피 염증이 단순히 불편함을 넘어 탈모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염증이 있는 모낭에서는 건강한 모발이 자라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선생님, 머리가 자꾸 가렵고 비듬이 많이 생겨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두피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입니다. 두피 염증을 방치하면 탈모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과도한 두피 각질입니다. 두피에 각질이 쌓이면 모발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하게 막습니다. 마치 씨앗이 단단한 땅에서 싹을 틔우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각질은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피 염증은 무조건 약으로만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습관 개선, 올바른 두피 관리, 스트레스 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적으로 개선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탈모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까요? 제가 40년 동안 환자들에게 권해온 그리고 실제로 효과를 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두피를 살리는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머리 감는 것부터 바꿔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만 감으세요. 너무 자주 감으면 두피의 보호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너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물로 감는 것이 중요합니다. 뜨거운 물은 두피의 기름을 너무 많이 제거해서
오히려 기름이 더 많이 나오게 만듭니다. 샴푸할 때는 손톱이 아닌 손가락 끝에 살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문질러 주세요. 마치 아기 머리를 감기는 것처럼 부드럽게요.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손톱으로 두피를 긁던 습관을 버리고 손가락 살로 마사지하기 시작했더니 한 달 만에 가려움증이 사라졌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분히 헹구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소 1분 이상은 헹궈 주세요. 샴푸나 린스가 두피에 남아 있으면 모공을 막아 탈모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귀 뒤나 목 뒷부분은 잘 헹궈지지 않는 부분이니 신경 써서 헹궈 주세요. 머리를 말릴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젖은 상태로 오래 두면 두피에 곰팡이나 세균이 증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뜨거운 바람으로 말리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찬바람이나 중간 온도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말리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샴푸를 써야 할까요? 화학 성분이 적은 순한 샴푸가 좋습니다. 요즘은 천연 샴푸, 약산성 샴푸라고 불리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벨을 보시고 황산나트륨이나 실리콘 같은 성분이 적게 들어간 제품을 고르세요. 특히 카페인, 녹차, 어성초 성분이 들어간 샴푸는 혈액순환을 돕고 두피 염증을 줄여줍니다. 천연 성분의 로즈마리, 티트리, 페퍼민트 오일이 들어간 제품도 좋은 선택입니다.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용 샴푸도 효과적입니다. 세수할 때 얼굴만 열심히 깨끗이 씻는 것처럼 머리 감을 때도 두피를 깨끗이 씻는 데 신경 써야 합니다. 모발보다 두피를 중심으로 샴푸하세요. 두피가 건강해야 건강한 모발이 자랄 수 있습니다. 둘째, 머리카락을 위한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세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특히 단백질은 모발의 주요 성분입니다. 콩, 두부, 생선, 계란과 같은 양질의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사실 머리카락은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철분도 정말 중요합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탈모가 더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철분제를 복용하기 시작한 후로 머리카락이 덜 빠져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금치, 쇠고기, 달걀 노른자와 같은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면 좋습니다. 특히 폐경 이후 여성분들은 철분 섭취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 비오틴이라는 비타민도 모발 성장에 필수적입니다. 흔히 비타민 H라고도 불리는 이 영양소는 견과류, 달걀, 고구마, 아보카도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비오틴이 부족하면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오메가3 지방산도 두피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등어, 꽁치, 연어 등의 등푸른 생선이나 아마씨유, 들기름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은 생선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연과 비타민 E도 모발 건강에 중요합니다. 아연은 호박씨, 굴, 소고기에 많이 들어있고 비타민 E는 해바라기씨, 아몬드, 시금치에 풍부합니다. 반면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당분과 인스턴트 음식은 염증을 일으키고 호르몬 균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도한 설탕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남성 호르몬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성 탈모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카페인과 알코올도 적정량 이상 섭취하면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카페인은 철분 흡수를 방해하고 알코올은 필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녹차나 보리차 같은 건강한 대체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에 물을 8잔 약 2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가 건조해지고 모발이 약해집니다. 또한 체내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두피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영양제를 찾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비싼 영양제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태에 맞게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하루 1분 두피 마사지 루틴을 실천하세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두피 마사지입니다. 하루에 단 1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마사지 방법은 간단합니다. 손가락 끝을 이용해 두피를 부드럽게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 주세요. 특히 정수리, 관자놀이, 뒷목 부분을 중점적으로 마사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부분들은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마사지할 때의 압력도 중요합니다. 너무 세게 하면 오히려 두피가 자극을 받아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적당한 압력으로 부드럽게, 그러나 두피가 살짝 움직일 정도의 힘으로 마사지해 주세요. 나무 빗을 이용한 두피 마사지도 효과적입니다. 빗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두드리면 혈액순환이 촉진됩니다. 이것은 오래된 한방 비법이기도 하죠. 나무 빗은 정전기가 적게 발생하고 두피에 자극이 적어 좋습니다. 플라스틱 빗보다는 나무나 뿔 빗을 사용하세요. 두피 마사지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만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의 두피를 마사지해주면 더 넓은 부분을 골고루 마사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함께 하면 꾸준히 실천하기도 쉽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모발 성장을 촉진할 뿐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 가볍게 마사지하면 숙면에도 좋습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두피 마사지를 시작한 후로 숙면을 취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혈액순환을 돕는 두피 마사지 오일을 사용하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로즈마리, 라벤더, 페퍼민트 오일을 코코넛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에 몇 방울 섞어서 사용해 보세요. 하지만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은 오일 사용 전에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해 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단 1분이라도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달만 해보세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의 양이 확실히 줄어드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성 탈모의 가장 큰 원인은 폐경 이후의 호르몬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탈모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탈모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올바른 관리 습관만 들인다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탈모는 나이 탓이 아니라 관리의 문제입니다. 첫째, 탈모는 누구나 개선할 수 있습니다. 40년간 수천 명의 탈모 환자를 진료하면서 깨달은 점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머리카락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60대, 70대 환자분들도 적절한 관리로 놀라운 개선을 보이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죠. 오늘 배운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샴푸 하나를 바꾸는 것, 식단에 단백질을 더하는 것, 하루 1분 두피 마사지를 시작하는 것.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둘째, 꾸준함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탈모 개선에는 마법 같은 특효약은 없습니다. 이것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하루아침에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3개월, 6개월 후에는 분명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탈모는 나이 탓이 아닙니다. 관리의 문제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 진료실에 오셨던 김영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7세 때 처음 오셨을 때는 정수리가 많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동안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셨더니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에는 주변 분들이 머리숱이 늘었네 하고 물어볼 정도로 변화가 있었죠. 이런 변화는 누구에게나 가능합니다. 단 하루 만에 일어나는 기적은 아니지만 꾸준한 관리로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요약하자면 3가지입니다. 첫째, 올바른 샴푸법으로 두피 환경을 개선하세요. 둘째, 모발에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셋째, 하루 1분 두피 마사지로 혈액순환을 촉진하세요.
이 세 가지만 지켜도 탈모는 확실히 개선됩니다. 더 이상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의 머리카락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천연 샴푸나 두피 마사지 루틴을 실천해 보신 분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저희 노후지혜 TV가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사는 그날까지 노후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